네, 이제 오늘은 태극과 무극 그리고 음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어, 이제 제가 항상 글을 적을 때 이 도깨비랑 달팽이를 이제 달팽이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이제 적기도 이제 재밌으라고 이제 적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왜 도깨비고 달팽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제 사주에 이제 인사신이 있어가지고 인사신은 이제 신통방통한 이제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물론 이렇게 충과 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사는 삶이 좀 다이나믹하긴 한데 그런 또 신통방통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도깨비 형상을 좀 저를 닮은 형상을 이제 하나 만들었고 또 이제 음양으로 항상 선생님이 이제 양의 기운이면 이제 음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깨비 선생님의 제자를 이제 누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명리학은 이제 단숨에 이렇게 뭐 배워서 끝내는 학문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이제 공부라서 천천히 갈 수 있는 동물 중에 이제 거북이하고 이제 제가 달팽이가 생각났는데 거북이보다는 이제 달팽이가 더 끌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달팽이가 이제 자수의 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제 지지의 이제 인사신과 자수를 이제 제가 자월 인사신이니까 이 글자의 그런 형식대로 제가 뭐를 이제 무엇을 이제 뭐 만들어도 항상 여기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네이밍을 이제 해야 되죠. 그게 제가 이제 글짓기도 좀 좋아하고 장명도 좀 좋아하는데 이제 이 도깨비 선생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도깨비가 비우는 이치 해가지고 빌공자를 써가지고 도깨비가 자기가 이제 이 팽리한테 다 비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이제 이름을 하나 깨공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이제 팽리는 이제 달팽이가 배우는 이치라 해서 이제 이 깨공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이치를 자기는 이제 습득을 이제 해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음, 주로 이제 이 팽리가 이제 깨공 선생님한테, 우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현답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이 팽리가, 어, 현문을 던지고 우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어, 여기서도 태극과 무국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선생님도 제자한테 배울 수 있는 거고 제자도 또 제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사이의 관계를 제가 이 그림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깨공과 팽리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주제대로 이제 팽리가 깨공 선생님한테 이제 왜 질문을 하죠. 선생님, 무국이 왜 태극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팽리 생각은 무국은 무국이고 태극은 태극이야지 왜 무국도 태극이고 태극도 무국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깨공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팽리야 이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이렇게 중화된 중용이죠. 그러니까 중화된 이제 우리네 사회를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다음 차트로 제가 이제 태극이 왜 무국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한동안 한참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왜 태극이 무국이고 무국이 태극이
되었을까라는 저만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국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무국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제가 공부했던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무국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무국이 된다는 그 이제 논리에 많은 학자님들과 선생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민도 하시고 생각을 이제 정리도 하시고 하셨는데 하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이렇게 다룬다는 게 좀 수박 가다듬기 같기도 하고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이 무국과 태극의 원리와 이제 태극이 무국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하지 않고 음양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면 음양을 말할 수 없으면 다시 오행으로 이제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행 이제 오행 글자 위에 음양이 있고 음양 위에 이제 이 무국과 태극이 이제 최상위에 위치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처음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생각들 왜 태극일까 왜 무국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이 무국과 태극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생각도 정리해 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무국과 태극의 이 극자는 이제 다할 극자라 해서 이제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무국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이제 시작도 없고, 그러니까 무한한 이제 확장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꼭 이제 메비우스 띠처럼 이제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계속 이제 어떤 혼돈의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흔히들 우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공간들,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게 우주며, 즉 이제 작은 우주를 또 이제 뜻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인간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제 발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 무국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엄마의 뱃속 같은 자궁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간에 지나서 이제 운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작은 점이 생겼을 때 여기 얇은 막이 생기고 이제 어, 균형을 이끌어 가지고자 하는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 포대법이라 서 이제 엄마의 뱃속에 이제 착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서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그때가 어, 이제 태극의 모습이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태극의 모습은 이제 어, 위에는 이제 작은 동정이라 하죠. 이 전기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위에는 양의 기운이 이제 많은 속성이 모이고 여기 밑부분에는 이제 음의 기운이 많은 이제 속성이 모여서 그런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얘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 인간이 이제 만나게 되는 사회나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이 태극의 상태를 균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제 일정 시간을 지나서 이제 운동성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사위 형태로 이제 가서 땅속에 이제 묻히게 되면 다시 무국의 형태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무국과 태극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또 이제 너무 어렵게 너무 글자를 이제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면도 또 너무 많고, 막 이제 자료가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 종교가 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태극과 무국이라는 부분을 쓰고 있어서 이제 명리학과 관련되는 내용만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제 무국과 태극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보통 이제 한자의 파자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한자를 이제 깨워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이게 왜 이제 사람 인자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삐침의 사람 인자에서도 이제 음과 양으로도 나누는데 이 삐침은 양으로서 이제 남자를 뜻하고 여기 삐침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내린 삐침은 음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기대고 의지를 하면 사람인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실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요즘 같은 이제 남녀 평등 시대에 무슨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데, 어차피 이제 이 명리학이 이제 남성 중심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학문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음량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고 따지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엄마를 왜 엄마로 부르냐고 묻는 거랑 이제 같은 형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불변의 진리 있게 음과 양으로 나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뭐 무과 태극의 원리를 이제 대입해 보자면, 사람이 남자가 만났을 때 나무 목자를 만든다. 이건 즉 이제 다시 이제 자식이나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할 때 이 대지 이제 봄날에 나무들이 이제 나무의 기운들이 쏙 붙이는 거, 그게 이제 꼭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머리부터 내밀고 나온다 하여서 이제 이 갑을 물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무가 먼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이 만났을 때 남자 여자가 이제 뜻을 같이 하면 이제 나무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나무의 계절이 지나 이제 나무의 형상에서 다시 이제 봄일 때는 영양분을 많이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제 봤을 때 상하로 나눴을 때 이 밑부분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그래서 항상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나무 글자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울 때 너무 과한 영양분은 이제 꽃이 시들게 만드니까 영양분은 적게 하고 이제 상의 부분을, 윗부분을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의 나무 목재에서 이제 변화하여서 이제 위에 꽃을 피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이제 불화자 화의 이제 모습을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상형의 이제 의미는 이제 이렇게 불꽃에서 이제 불화자가 이제 파생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제가 오행에서 계절의 단계를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나무가 되어서 꽃이 필 때는
물 기운이 필요 없으니까 이 여기에 뿌리를 이제 뿌리가 약해지고 위를 더 키우고 다시 또 이제 꽃을 피우면 다시 열매를 막 이제 맺는 계절을 이제 가려 하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막 이제 가는 가을쯤 되는 이제 지붕 밑에서 다시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그 결실을 누린다고 하여 이제 이 금자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또 이 금의 기운이 어느 정도 또 이제 계절의 운동성으로 해서 이제 바뀔 때 이제 금은 이제 결실이라 하니까 이제 열매의 형상에서 이제 열매를 이제 가장 많이 압축하고 저장하려면 이 물을 기운 이제 습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물기라고도 하고 이제 수라고 이제 띄는데 이 금의 형상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글자를 남기는 게 이 수의 이제 저장으로 모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즉 이제 겨울이 되고 응축하고 압축하는 모양 이제 모습으로 이제 수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이제 이 어느 또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목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이 수는 자기의 몸 이제 형질을 또 바꿔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목으로 막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자연이나 이제 물체를 볼 때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가을이나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 동안 이제 창고에서 이제 있다 보면 딱 이제 입춘이 쯤 되면 이제 얘네들이 형체가 점점 물러지면서 계속 이제 자기 형체는 물러지고 여기 싹이 나가지고 이제 이 싹만 이제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수생목하는 현상이 아닐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양파를 쳐다보면서 이 단단한 금도 역시 봄이 되면 허물어져 가지고 형체가 녹아버리고 그 봄의 기운이 강한 이제 이 싹이 더 왕성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양파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는 만물의 터전이면서 이제 흙이라고도 하고 뭐 대기며 중개의 이제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 목이 하로 가고 하가 금으로 가고 금이 수로 갈 때 형질의 이제 변화를 이제 원만하게 이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한 상태로 하루 가면 이 화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목의 기운에서 하루 넘어갈 때는 목의 기운은 넣고 다시 또 화의 기운에서 금을 이제 넘어갈 때는 화로 가서는 화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는 금으로 이제 결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토로서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토가 이제 진, 술, 충미라 하죠. 이 진술 충미의 그런 구간은 항상 그 각 계절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이제 형태로 이제 띄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무국에서 음양과 이제 음양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오행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양에서 오행에서 다시 음양으로 나눠지고 그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의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제 아들이 이제 게임 유튜브를 이제 자기가 이제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자기 우상이 이제 우아꽃이라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굉장히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사주의 글자를 가지고 있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람 팬이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그거 사주 이제 명식을 보니까 이제 갑술에 정미, 정묘, 이제 신은 이제 모르고 이제 이 갑이라는 이제 뚫고 나가는 그 기질이 이제 굉장히 강한 성분인데 지지에 이제 술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갑은 이제 이 술토에서는 이제 힘이 이제 떨어지지만 사실 여기 연지에 이 양인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묘술 합해가지고 다시 화를 만들어서 천간에 정화의 기운을 이제 올리는 사람이고 이 월지에서도 이 정화의 기운을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튜버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지지로 이렇게 술미형을 치면 이 그림에 대한 재능도 좀 많습니다. 진짜 미술의 재능 같은 그런 기질도 많고 또 어찌 보면 이 재성이니까 재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어, 정제와 편제의 그런 주머니가 두 개인 사람으로서 이제 제적 이제 자기 영역성이 형을 만드니까 항상 이제 자기 노는 구간을 이제 바꾸고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기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갑이 미토에 이제 임유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한 번은 이제 중년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조금 건강이나 이제 자신의 이제 인성 개수의 문제도 생기니까 이제 부모나 이제 엄마 이제 부모의 이제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안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암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양인도 이제 세상에 이제 전파 유튜브 뭐 자기 하는 식상의 행위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사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어린애들이죠. 이제 간목으로 봤을 때는 이 정화라는 이제 글자의 이제 의미가 이제 상관이니까 말하는 것도 이제 잘할 것이고 표현력도 이제 좋을 거고 또 상관이라는 이제 자기보다 이제 자기의 세상보다 이제 그 자기가 열어놓은 세상에 다음 세상을 올 수 있으니까 이 정화가 굉장히 이 갑이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간단히 이제 제가 제 1편에서 유튜브 할 수 있는 사주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도 그런 글자를 안고 있는지 물어봐서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